선악을 판단하고 정의의 편에서 악을 심판하였다는 혜택, 사방신 중 하나로 넘치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주작, 신통한 도수를 부리며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다는 9거리의 구미호. 이들은 모두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환상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구절과 그림으로 남아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왔죠. 반면 이들과 같은 환상수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실존했던 동물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기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린은 개와 비슷한 몸에 커다란 뿔을 가진 신성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현대의 학자들은 중국에 서식하던 사불상이 기린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며 크게 자라는 뿔을 보고서 그것의 의미를 담아 일종의 환상화를 거쳤을 거라고 말하였죠. 이렇게 고대에 존재하던 신비로운 동물들은 현대에 들어서 그것의 정체가 명확히 판가름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아직도 그 실체가 베일에 쌓여 존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동물들 또한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 서식하였다고 알려진 맹독조, 짐새가 바로 그러하죠. 짐조는 살모사를 먹고 사는데 온몸에 독이 가득하여 그 새의 기수로 담근 음식을 먹으면 곧 사람이 죽는다. 짐조는 강한 독이 있어서 둥지 근처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 분뇨나 깃이 잠긴 음식을 먹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게 여기고 멀리하였다. 짐조의 모습은 백로 혹은 외가리와 유사하다. 몸집은 독수리보다 약간 큰데 목과 부리, 다리가 특히 길다. 발톱은 3개로 부리는 밝은 구릿빛에 깃털은 검은빛이 감도는 보라색이나 자록색을 띈다. 눈알은 붉은색이고 머리에는 수리처럼 깃털 벼이 있었다. 암수가 함께 살며 새끼를 돌보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한 쌍의 암살자 부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짐주에 대한 기록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대 역사서와 공문서에 기록된 것만 수십 개에 달하며 민간 기록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 개가 넘어가죠. 짐조의 짐은 짐새 짐이라는 고유한 한자어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독조라는 특징으로 인해 어느 문헌에서도 좋은 의미로 기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짐조는 그 독을 이용한 살인이라는 뜻의 짐살, 짐조의 깃털로 담근 독주라는 의미의 짐주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곧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짐조의 독은 깃털, 부리, 내장, 피 무엇에서도 추출이 가능했으며 위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섭취하는 즉시 사람을 절명에 이르게 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도끼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조가 날아오르기만 해도 그 아래 있던 들짐승들이 고꾸라지고 사람은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하죠. 짐독은 물과 같은 액체에 잘 녹아들었으며 무색, 무미, 무취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리 소문 없이 암살을 하는데 유용했다고 합니다. 초평 원년 동탁이 임금을 시해하고 황후를 짐독으로 독살하여 왕실을 뒤엎어버렸다. 진시황에 의해 처형될 것을 두려워한 여불위는 짐주를 먹고 스스로 생을 끊었다. 여태오가 조왕을 장안으로 불러 짐독으로 그를 죽였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굵직한 기록을 남긴 이들도 짐독과 짐주에 관한 이야기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희대의 악녀라고 불리는 여태오가 굉장히 애용했던 암살 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기록들이 있음에도 짐조는 아주 오랜 시간 상상 속의 동물로 불렸습니다. 기록들은 대부분 기원전의 것들이며 이후 시대를 거듭할수록 관련 기록이 급격히 줄어나가 서기 6세기쯤부터는 중국 내에서도 전설의 동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659년 작성된 의학서 신수본초에서 짐조는 그 존재와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죠. 현대에 들어서도 짐조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 과거의 기록과 그림들 말고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뿐더러 독조라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특징을 갖추었다 보니 학자들 또한 고대인들의 상상과 문화가 빚어낸 가상의 동물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자국민인 중국인들 또한 짐조는 봉황 같은 환상종이라 여겼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새들, 현존하는 새들을 전부 통틀어 보아도 짐조처럼 맹독의 특징을 가진 독조는 단 한 번도 관찰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놀라운 내용이 발표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짐조는 살모사, 거미, 진해, 두꺼비 등 독이 있는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몸에 독을 저장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마치 짐조처럼 독충을 섭취하는 것으로 체내에 맹독을 품는 것이 가능한 독조 피토휘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뉴기니에 서식하는 피토휘는 독이 있는 딱정벌레를 섭취함으로써 몸속에 독을 축적하였으며 그렇게 쌓인 독은 사람의 혈관에 주입할 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새는 짐조를 허구 역사에서 실제 역사로 흐름을 바꾸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기록상 짐조와 같은 방식으로 독을 생산해내는 조류가 있다는 것은 곧 짐조의 실존에 대한 큰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전설 속 괴조 짐조에 대한 보다 진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존의 가능성을 두고 짐조의 기록을 하나둘씩 파헤치자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기록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세밀하고 다양했으며 그 묘사들 또한 놀랍도록 일관되었던 것이죠. 또한 기록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지 않았으며 비슷한 시기, 동일한 지역 등 서로 긴밀한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 중에는 법을 어기고 짐조의 새끼를 사육하려 한 남성을 처형하고 새끼는 도성 거리 한복판에서 불태워 죽였다라는 구절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짐조라고 불렸던 명확한 실체를 가진 동물이 존재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송나라 남송시대의 기록 중에는 짐새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황제가 새가 산다는 산을 통째로 불태웠다는 기록도 존재했으며 진나라 시대 때 있었던 실제 법령 중에는 짐조를 장강 이북으로 반입하거나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령이 실제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었던 기록은 남북조 시대를 마지막으로 일관성이 없어지고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짐조는 고대 중국에 실존했던 동물이나 이 시기쯤 하여 멸종을 맞게 된 것이라고 유추하였는데요. 강력한 특징과 영향력으로 인해 멸종한 뒤에도 한참을 전해져 내려오며 전설화된 것이라 추정하였죠. 짐조가 날자 그 아래 자라던 작물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졌다. 짐조가 바위에 앉아 있다가 날아오르니 그 도끼에 바위가 부서져 내렸다 같은 허구성 기록들 역시 짐조의 멸종 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일종의 민담화를 거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남북조 시대 때 한족들이 대거 남하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위해 대규모의 습지와 정글을 없앤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해수구제 차원에서 맹수들을 잡아들이기도 했고 때로는 산을 통째로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고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짐조의 주 서식지라고 알려진 중국 남부의 광둥성 지방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우거진 원시림이 존재하였던 곳이기도 하죠. 짐조는 독이 있는 동물들이 가득한 고산지대에서만 사는 희귀종이어서 개체수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수가 줄기 시작하자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듯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멸종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암살을 두려워한 황제들이 짐조를 찾는 족족 죽이기도 하였고 그것을 불길하게 여긴 서민들 역시 달갑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사냥도 멸종에 큰 축을 보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짐조는 먼 고대 중국의 원시림에 실존했으나 결국 그 맥이 끊겨버린 걸까요? 놀라운 것은 이미 멸종한 지 한참이 지난 뒤라고 알려진 17세기 조선시대 때의 기록에도 짐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숙종 15년 동평군이 북경에서 짐조를 사가지고 왔다고 하니 그 화를 예측할 수가 없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인조의 손자였던 동평군이 북경에서 짐조를 들여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맹독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의 학자들은 짐조가 고대에 실존한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동평군이 들여온 것이 실제 짐조는 아닐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전승되어 온 전설을 믿고 비슷한 다른 새를 구입한 것일 거라는 해석이었죠. 반면 몇몇 이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짐조는 당시까지도 멸종하지 않았고 17세기 근방까지 중국의 내륙 어딘가에 서식하거나 비밀리에 양육되었을 거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동평군이 사왔다는 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주류 학계에서도 짐조를 고대에 실존하였다가 오래전 멸종해버린 새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의 태초 이래 가장 강력한 맹독을 지녔던 동물이라 전해지는 맹독조 짐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